네, 주택과 관련된 정책 알아볼 건데 얘들은 거의 다 그 극빈층을 위한 제도들입니다. 극빈층. 그래서 만약 이런 정책을 수행했을 때 극빈층들의 혜택을 본다. 이거는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다. 만약에 극빈층의 혜택을 못 본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 없어요? 없는 정책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임대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요 분양과 관련된 정책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자, 임대와 관련된 정책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쭉 오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은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요. 임대료 규제라는 겁니다. 이거 이상.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딱 있는데 그 20평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가 50만 원 정도 형성돼 있는데 50만 원이면 비싸요? 비싸죠?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씩 내면 비싸잖아요. 그래서 니네들 자, 이 2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다. 아니면요. 임대료가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까지만 올라가야 되죠? 요게 임대료 상한제 줍니다. 올라가도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임대료 뭐라고요? 상한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니네들 이거 이상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해야 되는데 니네들 8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하면 이미 50만 원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아, 시원 받고 있죠? 아무런 효과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요 아래에서 규제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요 위에서 규제하면 효과가 있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아, 이미 50만 원 받고 있잖아요. 근데 80만 원 이상 받지 말아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50만 원 받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20만 원 못 받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죠. 그리고 기존에 임대업 하는 사람들도 이거 해봐야 돈도 안 되죠. 다 팔아치고 다른 거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장에서는요. 임대수익이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물량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들죠. 그리고 임대료 싸니까 또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많죠. 그래서 주익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 지역에 임대주택은 10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리고 임대료 싸니까 또 소비하려는 사람 많아져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달동네에 사는 사람이 수룩하죠. 집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각종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나요? 각종. 근데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자, 단기적으로는 자, 갑자기 임대사업을 때려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1년 반 남았다. 1년 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기적으로는요. 기존의 세입자가 50만 원에다가 20만 원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요. 순기능이 있다를 표현합니다. 좋은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괜찮네요. 근데 장기적으로는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역기능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기능만 이렇게. 어쨌거나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가 딱 결정돼 있었는데 시장 50만 원이죠. 이걸 시장 균형 임대료와 치자. 이게 너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니까 니네들 20만 원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규제 임대료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상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임대료 상한제 이렇게 되게 합니다. 뭐라고요? 임대료 상한제. 그러면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자, 공급자들은요. 임대인들은 공급량을 줄이려고 하죠. 점점 안 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싸니까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 적어져요. 많아지면서 이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종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저 볼게요. 이건 장기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박스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한 놈, 두 놈. 자, 이거는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고 이거는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행태를 보일 거며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보겠습니다. 먼저 자,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이거 뭐하러 합니까? 다른 뭐 상가하러 임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자꾸 기피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기존의 임대인들도 이거 해봐야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파트 다 팔아치고 다른 사업 하겠다. 아니면요. 그 원룸 같은 경우를 만약에 개조할 수만 있다면 모텔 같은 거 개조하고 싶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다른 용도로 자꾸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기존의 임대주택용을요 다른 용도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요 이 동네 임대주택이 몇 채밖에 안 남았다고요? 좀 전에 했었죠? 몇 채 남아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몇 채 남는다고요? 10채밖에 안 남았죠? 이렇게. 자, 10채밖에 안 점점 공급이 줄어들면서 몇 채밖에 안 남았다고요? 10채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소비하고 사는 사람 많아졌죠?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 임대료 50만 원 받을 때는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하면 얼른 교체해 줬죠? 근데 지금은요, 도배지 교체해 주세요. 그럼 뭐라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신문지 부수고 사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럼 살기 싫으면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나가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질적 서비스 수준 자체가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널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기존의 세입자는 어디 가야 다른 데 구하려고 해도 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자꾸 기존 주택에 눌러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새롭게 집을 구하려는 신혼부부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춘천으로 전근 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집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겠죠.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그러니까 구하다 못 구해서 여기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거 이동이 감소된다 해줍니다. 자, 주거 이동이 감소되는 게 뭐게 대단한 문제냐? 한두 사람이 여기서 춘천까지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차 끌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회적 비용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안 나가도 돼야 될 비용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비용은 손실로 이어지고,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요, 혼잡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막 출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자, 이런 것도 상당히 비용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번에 실수요 목적으로 20만 원에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게요. 그러면 임대료 싸요, 비싸요? 싸죠? 그러니까 에라 이번 기회에 50평짜리 한번 빌려보겠다는 얘기죠. 쓸데없이 이제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농후합니다. 이렇게. 자, 이것도 일종의 시장 실패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죠. 그러니까 임대사업에 따른 소득세 수입이 많았었는데 지금 때려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를 꾸려나가는 것도 힘들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춘천 가서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 있죠?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세는 이걸로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30만 원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게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이 건 내 20만 원 이상 못 받겠더니 몰래 50만 원에 거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중 가격이 형성되면서 시장 자체가 아주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 있죠. 이걸로 바뀌는 거고, 특히 중요한 거는요, 임대주택 물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우리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걸요, 임대료 보조다 해줍니다. 임대료를요, 직접 지원해 주는 걸요, 임대료 보조해 줍니다. 자,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이걸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공급자는요, 건설업자들이죠. 이런 사람 얘기합니다. 자, 소비자한테 지원해 준 경우는 이렇게 볼게요. 어떤 극빈층이 있는데, 자, 그동안 월세를 40만 원 냈습니다. 40만 원 냈는데 안 되겠다. 우리 극빈층을 선정해서 가구당 한 30만 원 정도를 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요? 이거를 소비자 보조라는 겁니다. 무슨 보조라고요? 소비자 보조.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는요, 여기서 공급자는 건설업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건설업자가 이렇게 볼게요. 아파트 한 동 짓는데 100억 들어가는데, 만약에 아파트 지어서 보통 이제 8년 이상, 보통 얘기합니다. 8년 이상 임대사업 하고자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의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세금 같은 걸 많이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는요, 한 동 지을 때마다 5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공급자 보조라는 겁니다. 무슨 보조라고요? 공급자 보조. 그러면 소비자 보조하게 되면 잘 생각해 볼게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갑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 벌어서 그동안은요 40만 원을 월세 냈고, 그리고 다른 자도 구입해야 하네요. 아니, 월세만 냅니까?
다른 것도 사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 100만 원 벌어서 40만 원 월세 냈죠. 그리고 나머지 60만 원은 다른 데가 구입해요, 안 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요 30만 원 전해줬죠. 그러면 순전히 내 돈 나가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내 돈 얼마나 가냐. 그러면 그동안 40만 원 나갔는데 지금은 30만 원 지원 받았죠. 내 돈 나가는 거 얼마예요? 10만 원만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와 비해서 굉장히 싸진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이마트에 가서 삼겹살 사려고 하는데 10만 원 가지고 가서 한 근하고 다른 데를 구입하려고 했죠. 근데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싸진 거죠. 그럼 다른 걸 덜 구입하고 삼겹살 한 5근 구입할 수 있죠. 맞아 안 맞아? 이런 걸 대체 효과라는 거다. 무슨 효과라고요? 대체 효과. 그래서 자, 소비자한테 지원해 주면요 이 대체 효과 이런 게 생깁니다. 대체 효과 때문에 다른 걸 덜 소비하고 이거 막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싼 걸 막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뭔 없다고요? 대체 효과는 없고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30만 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럼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난다고요? 소득이 증가된 효과. 이렇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소비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의 주된 목표입니다. 자, 정부가 이제 자꾸 달동네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어떤 소득 계층 간에 위화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누구는 무진장 잘 살고 누구는 달동네 살고 문제가 돼야 한대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달동네 같은 거 없애는 거 있죠. 여기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3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좀 10평, 12평 너무 열악하죠. 그러니까 좀 넓은 집에 가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요 좋은 동네 가서 살라는 얘기죠. 옆 동네 좋은 동네 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슬슬 달동네에 공가가 생겨 안 생겨? 생기면 그때 이제 밀어버리고 재건축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주된 목표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네요. 나는 30만 원 지원해줘도 지금 현재 사는 주택이면 충분하다.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러면 이 돈 가지고 버리나요? 정부 재원 뭐라고요?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 있죠? 요거 돈이 남는다 해서 버리나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람들 자 그러니까 좀 넓은 집에 살아라 아니면 좋은 동네에 살아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30만 원 지원해줘도 지금 사는 집이면 충분하다. 난 달동네가 너무 좋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 이런 사람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면 갖다 버리나요? 버리진 않을 겁니다. 시장 가서 다른 재화도 구입해야 하네요. 타 재화도 구입량이 늘어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자 다른 재화의 구입량도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 볼게요. 공급자한테 지원해 주면 원래는 100억 들어갔는데 50억 지원해 줘 안 해줘? 지원해 주니까 50억만 있어도 한 동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50억 남아요 안 남아요? 남으면 옆에 또 하나 또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자 단위당 생산비가 이제 감소되면서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 임대 아파트가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 물량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임대료가 하락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물건이 많아지면 하락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요거는 우리 교재 11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노란 책 어디라고요? 112페이지 쭉 있는 거니까 거기부터 쭉 있죠? 안 적었네요. 112페이지. 자 그러면 임대료 하락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혜택을 본다고요? 세입자 혜택을 볼 거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소비자한테 지원해주면 얘들이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되는 거죠. 근데 얘들한테 지원해주면 얘들이 지어오는 데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얘는요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긴 곤란하다는 얘기죠. 이런 좀 단점이 있겠네요.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어떻다고요? 곤란하다. 이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료 보조하면 주로 이제 소비자 보조를 얘기합니다. 무슨 보조라고요? 소비자 보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효과, 그 다음에 장기적 효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요,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니까 대체 효과, 소득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죠? 소비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갑니다. 오, 요거 상당히 문제네요. 왜냐하면 임대료 지원해줬더니 더 큰 주택 있죠? 더 좋은 주택을 서로 소비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기존의 임대주택은 딱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늘릴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서로 막 더 큰 평수, 더 좋은 주택을 소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상당히 문제네요. 이건 내 30만 원 지원해줬더니 결국은요, 임대료가 고스란히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라오니까 결국은요, 자, 집 주인을 여기서는요, 임대인이라 할게요. 임대인만 뭘 얻게 돼요? 초과 이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임대인만 뭘 얻어가요? 초과 나오는. 그러니까 임대료 30만 원 지원해준 효과를 고스란히 누가 가져간다고요? 집 주인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상당히 문제네요. 근데 자, 이 주택 정책은요, 단기가 중요해요, 장기가 중요해요? 장기적 정책이 중요한 겁니다. 장기적으로는요, 자, 임대료가 좋아졌으니까 정년퇴직자가 이럴 겁니다. 임대료 높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으니까 요번에 정년퇴직하면 기필코 아파트 5채 구입해갖고 임대사업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대출 좀 끼고서 원룸 하나 딱 지어서 임대사업이나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증가해요? 공급. 그러면 시장에 임대주택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임대료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임대료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임대인의 초과 이윤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원래로 돌아왔죠? 그리고 30만 원 지원 받았죠? 누가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세입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제도네요. 자, 이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현금 보조라는 게 있는데, 가격 보조는요, 우리가 3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너 임대료로만 써라 하는 걸요, 가격 보조라는 겁니다. 뭘 쓰라고요? 임대료로만 써라. 너 임대료 안 쓰면 집주인한테 직접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가격 보조라는 거고, 현금 보조는요, 다른 용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걸요, 현금 보조라는 겁니다. 근데 30만 원 지원해 주는 이유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달동네 같은 거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좋은 집에 가서 살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요, 넓은 집에 가서 살아라는 얘기죠? 그죠? 이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주택 임대료로 쓰는 게 정부 정책 효과가 큰 겁니다. 이거 되겠죠? 무슨 얘기 했나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효과는 뭐가 크다고요? 임대료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큰 거죠? 네, 정책 효과는 얘가 더 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30만 원 받으면 지금 애가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 써야 되겠다는 얘기죠? 아니면 학비가 좀 부족해서 좀 힘들어 하는데 학비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유리하다고요? 소득 보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쓰고 싶은 건 쓰게 하는 게 나을 거 아닙니까?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낫다고요? 현금 보조가 유리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주로 이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있죠? 여기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정을 선정해서 최저 생계비 정도에 상응하는 만큼 있죠? 현금으로 준 겁니다. 그럼 현금 주면 이 돈 가지고 뭐 집세도 낼 수 있고 아니면요, 의료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학비도 쓸 수 있고 일종의 현금 보조였는데, 자, 이 가격 보조의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문제더라고요. 바우처, 이거는 일종의 쿠폰 제도입니다. 문제더라고요. 쿠폰. 자, 그래서 이거는요, 쿠폰을 나눠주죠. 그러면 집주인이 돈 달라고 하면 쿠폰을 집주인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되죠. 그러면 집주인이 이걸 가지고 그 시청 가서 돈을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요? 임대료만 쓰게 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주택 바우처 제도 해줍니다. 뭐라고요? 바우처. 그러니까 이 제도가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2014년도에 이걸 전면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시행한다고요? 전면. 그렇지만 금액이 좀 크지는 않습니다. 어쨌거나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제정되면서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형태는 약간 집주인한테 주는 형태인데 어쨌거나 거의 비슷한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들어서 확대해서 조금 금액이 좀 커졌어요. 지금 현재는 좀 커졌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 정책 알아볼게요. 무슨 정책이라고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자, 다 필요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계속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한다는 얘기, 이거 상당히 고무적인 좋은 제도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은요,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사적 시장입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삼성아파트, 대우아파트, 한우아파트의 전월세 시장을 얘기합니다. 자, 전월세 가격이 비싸요, 싸요? 임대료가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자, 소위 말하는 공적시장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방공사 얘들 시켜서 아주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은요, 여기나 이제 품질은 똑같다고 가정해야 돼요. 품질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품질에 차이가 있다면요, 그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어져요. 뭐는 차이 없다고요? 품질은 차이가 없다. 특히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는요, 서울이라면 서울 저 근처에 있죠. 그린벨트 같은 거 풀고서 여기다 아파트 지어서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데, 얘는 삼성 아파트 이런 거에 비해서는 품질은 좀 떨어져요. 약간 떨어지지만 입지 조건 아주 좋습니다. 접근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뭐라고요? 차이가 있다 하면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나타난 효과를 보겠습니다. 자, 이 사적 시장에서 나타난 효과 딱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기적 효과, 얘는요 장기적 효과 나눠볼게요. 자, 단기적으로 여기나 품질은 차이가 없다면 여기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안 가려고요?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적 시장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겁니다. 이사가 아니. 그러니까 사적 시장은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이대로 올라가죠?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쪽으로 이사 가니까 여기는 수요가 증가하고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죠? 수요가 감소하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임대료가 하락하게 될 겁니다. 맞죠? 그럼 어디까지 하락하나 볼게요. 자, 어쨌거나 점점 하락하는데, 자, 얘보다 높은 안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이사 가려고 하겠네요. 맞죠? 이게 바로 단기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단기적. 그러면 단기적으로는요, 요 위로 쓸게요. 단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사한 사람은 당연히 혜택 보고, 여기도 임대료가 내려갔죠?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요, 공적 시장으로 이사간 사람은 당연히 혜택을 보죠. 근데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봐요, 안 봐요?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갔으니까. 그죠? 자, 근데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사람이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열채가지고 아파트 임대료가 형편없이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이거 임대사업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이거 해가 돈도 안 되는 거죠? 다 때려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점점 임대인들이 이 사업을 때려치려고 하죠? 그러면서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뭐 감소한다고요? 공급. 이거 해봐 돈도 안 된다는 얘기죠? 팔아치우고 다른 사업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요, 점점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임대사업을 때려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수행량이 점점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드니까 물량이 줄어들면 임대료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근데 점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점점 때려치려고 하냐면 과거에 적정 임대료 못 미쳐나는 돈도 안 되죠? 자, 때려치려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때려치려고 하죠? 이게 바로 장기적 효과가 되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장기적. 장기적으로는요, 다시 임대료가 점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때려치니까 점점 임대료가 올라가죠? 어디까지요? 과거의 적정 임대료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가겠죠? 그때까지 다 때려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장기적으로는요, 공적 시장으로 이사간 사람은 혜택을 봐요, 안 봐요? 보는데, 사적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죠?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죠? 결국은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만 혜택을 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쪽으로 이사간 사람만 정부에서 지원받은 형태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자, 결국은 이쪽으로, 자, 아파트 지어졌어, 안 지었어요? 지었겠죠? 요만큼 이 사람들은 임대사업 때려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량은요,
불변이다. 이런 표현 기억하세요. 시장 전체 임대주택 영향은 어떻다고요? 불변이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가끔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거기 173페이지 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찾으셨죠? 자, 임대주택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 보조 정책은요, 저소득층들의 실질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을 공짜로 주는데. 이번에 볼게요.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요,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이 아니라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물건이 남아도는 게 아니라 물건은 몇 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걸 소비하려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해줘야 돼요. 2번 틀렸네요. 3번 해볼게요. 임대료 보조 정책은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수준에서 결정하면 효과가 있어 없어요? 없다겠죠. 그리고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제도 있죠. 20만 원 이상 받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52번. 임대료 상한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저렇게 50만 원 받던 걸 20만 원 못 받게 하는 거죠. 20만 원. 이걸 임대료 규제 아니면요, 임대료 상한제라는 겁니다. 1번 볼게요. 틀린 것은 임대료 규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초과 수요 현상을 야기한다. 사람들은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죠. 점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규제해야 저소득층에 규제하게 되면요,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도배지 교체해달라면 뭐 붙이고 살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주거 환경이 어떻다고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질적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볼게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갑자기 때려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줄어들지 않음으로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줄어드는 게 문제죠? 근데 단기적으로 갑자기 때려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요, 어디 갔어요?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발휘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발휘됩니다. 충분히 발휘되죠? 자자자, 자기 볼게요. 왼쪽에. 단기적으로는 순기능이 있어 없어요? 왜 순기능이냐면 임대료 20만 원 못 받게 하니까 사람들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때려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 남았으면 남은 기간 해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해요? 그래. 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3번 틀렸네요. 4번 볼게요. 임대료 상한제가 실시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사람들은 임대사업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 상승률에 대한 규제는요,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킬 수 있죠. 임대료 많이 못 올리게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많이 못 올리게 하는 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아닙니까? 넓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 이동이 어떻다고요? 감소될 수 있다. 감소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엊그저께가 어제죠. 어제 이제 국회에서 뭐랄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죠. 요게 이제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주된 내용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임대차 계약 2년이죠. 인지하고 나서 시간 지나면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는요,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알겠나요?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내용이고,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뭐라고 10년 동안 계속 그 상가 운영할 수 있죠. 근데 주택은요, 2년 동안만 살고 그동안은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근데 지금은요,
그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속 살겠다 하면 2년 동안 더 살 수 있습니다. 요 제도하고, 그리고 그러면 다시 살게 되면 임대료 올릴 수도 있죠. 근데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도 지자체에서 정하는 겁니다. 5% 안에서 지자체에서 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 요 얘기하고, 요것도 일종의 임대료 규제하는 거 아닙니까? 5% 이상 못 받게 하고. 그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제 우리 주택 거래 같은 거 할 때는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계약일로부터 언제라고요? 30일 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임대차 거래하는 거 있죠? 임대차도 신고해야 됩니다. 이제 뭐라고요? 임대차도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아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죠?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신고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 한 6월 달로 미뤘습니다. 그거는 물었고, 이제 요건 당장 시행합니다. 요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요거 4년 2+2하고 자, 5% 이내에서 임대를 올리는 거 있죠? 요거는 당장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정부가 한 22번 정도, 24번인가 이제 바꿨는데, 약간 실효를 못 거두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는 임차인들을 좀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제도 같은데, 아직까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4년 동안 누구한테 빌려주면 그동안은 못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끝나면 그 다음부터 막 계속 올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집 팔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주택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몇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걸 답을 임대료 규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임대료 규제. 자, 오른쪽 볼게요. 53번. 53번에 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요 함수가 있고 공급 함수가 있어 없어요? 자, 임대 아파트의 수요 함수는요, QD는 1400만에서 2P이고 공급 함수는요, QS는 200 플러스 4P랍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자, QD는 얼마라고요? 1400 마이너스 2P입니다. 이쪽으로 할게요. 좀 약간. 자, QD는요, 1400 마이너스 2P고, 요거. 그 다음에 QS는 자, 200 플러스 4P입니다. 200 플러스 4P다.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5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 균형 임대료 아닙니까? 맞죠? 근데 니네들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여기서 낮게 설정해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했을 때 만약에 이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이 아래에서 규제하게 되면 어디서 규제한다고요? 이 아래에서 규제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되셨죠? 그러면 초과 수요를 답하면 돼요. 아래에서 규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러면 요 계산한 초과 수요 있죠? 요거 답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규제하게 되면 여기서 이거 이상 받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 이미 요 50만 원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요? 받고 있죠? 그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겁니다. 이 위에서 규제하면 효과가 있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했는데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뭐가 발생했다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면요. 초과 공급을 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줘야 돼요. 계산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위에서 규제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서 규제했다고요? 위에서 규제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 없어요? 아, 초과 공급을 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뭐라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줘야 돼요. 아, 이미 50만 원 받고 있죠? 효과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거기에 자, 두 번째 줄에 정부가 아파트 임대료를 150만 원과 250만 원 규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볼게요. 먼저 150만 원을 규제했을 때 볼게요. 그럼 150만 원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때 수요량은요. 2 곱하기 150은 300이죠. 그러면 1400에서 300배니까 얘는 얼마라고요? 자, 1000채가 됩니다. 몇 채라고요? 1000채. 1000제곱미터에도 되고. 자, 1000이라고 치자. 하나. 1100인가요? 1100이네요. A, 1100. 그 다음에
150으로 규제했을 때는 요거 계산하면 600이죠? 600에다 200 더하니까 8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수요량은 1100이고 공급량은 800이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300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요거는 300 초과 수요 답을 해야 돼요. 뭐라고요? 300만큼 초과 수요다. 이거 답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자 얼마로 규제? 250으로 규제하는 경우 있죠? 얼마로 규제했다고요? 250으로 규제했다. 그러면 250 집어넣을게요. 여기다 250 집어넣습니다. 250 집어넣었을 때 얘 계산하면 500이죠? 그러니까 1400에서 500 빼니까 얼마라고요? 900이 되겠네요. 그리고 요 계산하면 얘는요 1000이죠? 4 곱하기 250은 1000입니다. 1000에서 200 더하니까 얼마라고요? 12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수요는 900이고 공급은 1200이죠? 공급이 더 많네요. 초과 공급이 발생했죠? 이때는 초과 공급 300 답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줘야 돼요.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줘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 하겠나요? 그러니까 집어넣고서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초과 수요 답하면 돼요. 근데 집어넣는데 초과 공급이 발생했다.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답해야 됩니다. 55번 보겠습니다. 55번. 자, 규제 임대료가 임대주택 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걸 얘기합니다. 맨 왼쪽에. 자, 균형 임대료보다 시장 임대료 상한이 높을 경우에 요걸 얘기하는 거죠. 높을 경우에는 균형 임대료와 공급량에 아무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칩니다. 이번에 볼게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낮을 수 있죠? 뭐 붙이고 살라고요? 자, 낮을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기적으로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입니다. 장기적으로 뭐라고요?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뭐라고요? 탄력적. 자, 생각해 볼게요. 자, 임대료 올랐을 때 임대량을 크게 늘리는 걸 뭐라고요? 탄력적. 거의 못 늘리는 걸요? 비탄력적. 거꾸로 해볼게요. 임대료를 조금밖에 못 받게 하니까 팍 줄어든 걸 뭐라고요? 탄력적. 거의 안 줄어든 걸 뭐라고요? 비탄력적. 이해가 되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임대량을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비탄력적 되는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크게 줄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탄력적.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렇게.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3번 틀린 겁니다. 4번 볼게요.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 규제가 계속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돼야 한대요. 그래서 음성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고, 균형 임대료보다 임대료 상한이 낮을 경우에 임대료가 규제 이전의 균형 수준보다 낮아져서 단기에 비하여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할 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거의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으니까 초과 수요가 얼마 안 크죠. 근데 장기적으로 크게 줄어, 안 줄어요? 임대주택량 크게 줄죠.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57번 볼게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기에는요,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자, 사적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하죠? 수요가 감소하겠네요. 자, 2번 볼게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요, 단기적으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 이사 가니까 수요가 감소하죠? 임대료가 하락합니다. 임대료는요, 하락하게 됩니다. 틀렸네요. 세 번째 볼게요. 장기에는요,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 증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임대사 하려고 안 하려고요? 안 하려고 하니까 공급 감소로. 자,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로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상승할 수 있죠? 물량이 줄어들면 임대료 올라가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 해설도 잘못된 겁니다. 해설 무시하세요. 해설 잘못된 거예요. 공급 증가가 아니라 공급 뭐라고요? 감소입니다. 해설 잘못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단기에서는요, 임차인들 주거이동이 활발하다. 이건 맞네요. 자, 임대료 싸니까 막 이사 가려고 안 해요? 주거이동이 활발해질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면 사적 시장의 임대주택 시장에서 저소득 임차인들의 탄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게 됩니다. 탄력성이 뭐라고요? 높아진다. 혹은요, 커지게 돼요. 왜냐하면 대체재가 많아져, 적어져요?
자, 우리 요 주변에 임대주택 시장이 있는데 주변에다가 저 근처에다가 공공 임대 아파트 지었다고 치자. 그러면 갈 데가 많아져, 저거죠? 많아지죠. 이거를 대체재가 많아진다 해주는 겁니다. 대체재가 많아질수록 탄력적이 돼요? 비탄력적이 돼요?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탄력성이 커지게 된다 해줘야 돼요. 탄력성이 뭐라고요? 커지게 된다.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59번 볼게요.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걸 얘기합니다. 임대료 보조 정책은요, 저소득층들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저가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죠. 임대량이 저가 주택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주 고무적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2번 볼게요. 2번. 자, 2번에 자, 59번에 2번.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자, 얘들한테 지급해주면 얘들이 지어놓은 데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2번 볼게요. 저 임대주택 건설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들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제한하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한하는 어떻다고요? 단점이 있다.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세 번째 볼게요. 임대료 보조 대신에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한다면 소비자들의 효용은 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 효용은 더욱 증가될 수 있다. 맞는 겁니다. 정부에서 저소득층들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에만 구입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구입하더라도 난 30만 원 가지고 이거 구입할 수 있죠? 기존의 임대료 낼 수 있죠? 그래도 돈 남아야 안 남아요? 나는 더 큰 주택 필요 없다는 사람 있어 없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전체 소비량은 다른 자의 소비량도 늘어나 안 늘어나?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정부에서 저소득층들에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을 주택 재화 구입에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존 주택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소득층들의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요, 임대료 보조금 지급 전보다 늘어납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들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에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해요, 안 해요? 이거 똑같은 얘기네요. 소비량 증가하는 겁니다. 60번 볼게요. 임대료 보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료 보조는요,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공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공급도 증가해요, 안 해요? 장기적으로 공급도 증가하잖아요. 수요를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공급도 증가합니다. 틀렸네요. 2번 볼게요. 주택 보조 방식은 크게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과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맞는 거고, 정부가 저소득층 임차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면요, 해당 주택 서비스가 정상제인하는, 정상제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를 늘리려고 하죠. 그래서 정상제인하는 주택 서비스 소비가 증가합니다.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 바우처 제도는요, 임대료 보조금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제도 있죠. 맞는 거고, 임대료 보조는요, 저소득층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돼야 한대요. 30만 원 추가로 받는 거 아닙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62번 보겠습니다. 자,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장기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은 공공부문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맞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임대료 규제는요, 임대료에 대해서 이중 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어 없어요? 20만 원 이상 못 받게 했더니 몰래 50만 원 받고 있다는 얘기죠. 이중 가격이 형성됩니다. 3번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에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해야 하네요? 합니다. 4번에 임대료 보조 정책은요,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임대료 상한제는요, 임대료 규제를 얘기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63번 볼게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가 아니라 충분히 발휘됩니다. 발휘돼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발휘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1번 틀렸네요. 2번 해볼게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한다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요, 줄어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아, 다 때려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 주던다면, 자, 임대료 직접 보조해 주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단기적으로 올라요, 안 올라요? 오르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다 내려가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가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시장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맞고, 주택 바우처 제도는요,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가구에게 임대료 보조를,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2014년도부터, 그 밑에 써놓으세요. 2014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해줘야 돼요. 전면 뭐라고요?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예전에 나온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는요, 서울시에만 시범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요? 전면 시행한다 해줘야 돼요. 어떻게 시행한다고요? 전면 시행한다. 물론 이제 그 임대인, 약간은 형태는 좀 다르지만 어쨌거나 임대인한테 주는 형태 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한 장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65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정리하세요. 자, 요거 그 다음에 65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이렇게